Game, set, and match. 안녕하세요. 테니스 연구하는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 테니스 대회를 참가했는데요. 광주 전남 일반부 대회였습니다. 광주 전남 일반부 대회라는 건 광주 전남 일반부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신인부랑 비슷한 개념의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16강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경기들 몇 개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회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경기 한 경기가 고비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경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경기 전 밖에서 봤을 때는 또는 웜업 랠리를 할 때는 쉽게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상대방의 볼이 저와 리듬이 좋지 않거나 상성이 좋지 않아서 고전하거나 또 그 상대방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리드하고 있다가도 어? 이러다 보면은 순식간에 또 역전되는 게 테니스 게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테니스에는 정말 기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테니스 대회에서는 예선전에서 기세 좋게 2승을 챙겨서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경기는 본선 64강과 본선 16강입니다. 먼저 64강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팀들의 구성이 금배에서 이제 나이가 풀려서 일반부로 내려오게 되신 분들이었는데요. 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웜업 랠리를 하는데 뭐 딱히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스트로크가 강한 것도 아니었고 뭐 발리도 그냥 약간 되는 발리 느낌으로 오길래 그냥 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4강만큼 어려운 경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였냐면 상대방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서브앤 발리를 정말 많이 시도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는 형식이라 괜찮았는데 발리가 보통은 이제 쭉쭉 베이스라인으로 밀려오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흡수해서 발리를 살짝 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라인까지 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 라인 안쪽으로 발리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 모든 샷들이 거의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베이스라인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움직여서 쳐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움직여서 쳐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의 중심이 흔들리고 정확성이나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것을 많이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트 앞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상대방 팀과 맞발리를 하더라도 상대방 팀의 발리가 너무 좋아서 또 앵글 발리 능력도 정말 너무 좋으셔서 맞발리 상황에서도 재미를 보는 상황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면 로브를 띄우면 어떻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로브도 띄워봤습니다. 로브를 띄워봤더니 각 스매시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스매시가 한번 뜨면은 다시 받을 수 없게 각이 나서 그것도 참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귀를 해봐도 어떻게 이겨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이길까 생각을 해봐도 다른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을 만큼 좀 기본기가 탄탄하고 이기기가 어려웠던 상대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센터로 강하게 치는 정도?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뭐 앵글샷이라던가 아니면 앵글 발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스킬을 숙련한다면 아마 공격 옵션이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아웃되었던 본선 16강인데요. 16강 상대분들은 포메이션부터가 되게 독특했었습니다. 백 포지션에 서 있던 분이 그냥 아예 발리를 들어오지 않고 베이스라인에서 스트로크만 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포 포지션에 계셨던 분은 뒤에서 랠리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발리를 하러 들어와가지고 스매시나 아니면 하이발리로 마무리를 하는 정말 좀 약간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안 만나보기도 해서 좀 당황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기 시작한 것은 아주 경기 극초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파트너가 서브를 백 쪽으로 넣었는데 백 포지션에 계셨던 분이 그 리턴을 다운 더 라인으로 아주 강하게 쳐버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한 두세 개 정도가 너무 잘 들어가서 그게 약간 저희 팀의 트라우마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리 플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고 뒤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식으로 많이 플레이를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플레이보다는 네트 플레이를 통해서 발리로 압박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지션 외에 기술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앵글 발리나 앵글 샷을 좀 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상대방이 경기를 하는 내내 한 번도 거의 발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스트로크보다 발리가 조금 더 자신이 없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신이 없는 부분을 좀 많이 하게끔 만들어야 저희의 승률이 올라갈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 조금 더 사이드로 앵글 쪽으로 뺀다던가 아니면 좀 짧게 뭐 드롭샷이나 앵글 발리를 놓음으로써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네트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스킬을 좀 연습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회에서 느낀 점은 제가 지금 이제 일반부에서 16강에 올라간 게 두 번째인데 16강에서의 내 체력이랑 또 예선전에서의 내 체력이랑은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를 눌러치는 것도 원래는 아웃이 안 돼야 되는 볼인데 아웃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똑같은 서브 폼으로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브도 더블 폴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느낀 점이 내가 체력이 아예 다 다했을 때에도 뭐 완전히 무조건 넘어가는 스핀만 탁 걸어가지고 넘기는 서브를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랠리를 하다가 이제 체력적인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네트 앞으로 대시를 해서 발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스킬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낀 것과 배운 것이 많은 이번 대회였고요. 또 다음 대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테니스 대회를 한번 나가면 레슨을 3달치 받은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회에서 부딪혀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테니스 대회에 적극적으로 나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건강하게 테니스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